자, 안녕하십니까.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종목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의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랑 뭐 자세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, 최근에 이제 차트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슈가 어떤 부분에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세 종목이고요. 첫 번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 대해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더불어서 작년에 상장을 한 업체 같고요.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신약을 만들면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얼마만큼 빠르게 신약을 만드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, 그 신약에 대한 부분의 승인이 완료되고 그 식약처에 완료가 돼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이제 그 제품을 찍어낼 거잖아요. 그 찍어내는 거를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부진하다가 최근에 이제 8월 4일날 뭐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요. 상승을 한 이유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그 2020년도에 그 한국 식품의약처와 그리고 유럽의약품청에 그 췌장암 치약 관련된 부분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. 근데 아직 이제 FDA에 미국이죠. 미국 FDA에 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정도에 FDA에 패스트 트랙으로 식이의약품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.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역시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췌장암을 만들 거고요. 이 췌장암이 잘 만들어지면 결국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찍어내는 쪽은 이제 바이오로직스에서 할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삼성 에피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그게 좀 더 간략하게 세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다. 근데 이 5월달에 정도에는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. 5월 20일 정도에 급락이 나왔었는데, 이때 이제 하락했었던 주된 요인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,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하락을 했다고 하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이 유방암 치료제 관련된 뭐 부정적 의견을 통보받았다. 뭐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을 텐데, 역시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만들려고 했었던 이 유방암 치료제가 유럽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받았다, 통보받았다라는 소식에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. 근데 거래량이 8월 4일에 췌장암 치료제 신약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터졌기 때문에 긍정적이다.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11,0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손실이 크시죠. 그래서 지금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. 이제 추이 자체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좀 그러니까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5,000원을 잘 안착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한 7,500원, 앞선에 그 유방암 관련된 부정적인 의견 예약이 나왔었던 한 7,000원까지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가격까지는 이 갭에 대한 부분을 메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뭐 만약에 뭐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의견이 이제 긍정적 의견으로 좀 전환이 되면, 저는 어차피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조금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으니까
그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5,000원을 안착을 해야 될 것 같고, 목표가는 좀 길게 봤을 때 한 3개월 이상 한 7,000원 정도, 조금 더 길게 보면 뭐 내년까지 봤을 때 한 10,000원 이상, 뭐 패스트트랙이 좀 더 빨리 되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 종목과 세 번째 종목은 같이 볼게요. 한네트, 로지시스. 참고로 로지시스는 6,900원에 30% 가지고 계시고요. 한네트는 10,000원에 20% 가지고 계십니다. 공교롭게도 두 회사 모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성장성 있는 거를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. 이제 쉽게 말해서 벤 사업자라고 하잖아요. 벤 사업자. 벤 사업자가 쉽게 말해서 현금 인출기, CD기, 뭐 그런 거를 주로 무인화 자동화에서 현금 정산 관련된 부분을 좀 그러한 이제 자동 인출기 같은 걸 설치를 하고 뭐 AS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벤 사업자라고 하는데, 그 벤 사업자입니다. 근데 상승을 한 이유는 뻔해요. 미국이 이제 중국이랑 뭐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 가운데서 미국이 달러화를 디지털 달러화로 도입을 할 거다.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연결이 돼서 상승을 했었던 적이 많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리면서 상승을 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월봉상 흐름 보시면 이때 2월달, 작년 2월달에 올라갔을 때도 역시나 뭐 디지털 화폐 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. 이때 당시 뭐 비트코인 쪽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죠. 어찌됐든 뭐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된 부분의 종목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실적은 로지시스도 올해 1분기 뭐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. 매출 단위는 떨어졌고 영업이익도 좀 많이 좀 감소를 했지만 계속 흑자는 유지를 해놓고 있다. 한네트도 역시나 그나마 한네트는 실적이 매출 단위는 줄어들었지만 이익 단은 좀 높아진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실적을 따져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한네트가 실적은 좋지만, 그리고 시가총액도 한네트가 좀 높아요. 그렇지만 이제 주가 탄력적인 흐름이나 가벼운 경도가에 있어서는 로지시스가 좀 더 가볍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도 적고 뭐 주식수도 967만 주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. 반면에 한네트는 1100만 주죠.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우호 지분, 대주주 지분이 한 20-30%라고 예상을 해봐도 결국에는 유통 주식수 자체도 로지스틱스가 적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탄력적인 흐름이다.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4월, 5월 달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, 뭐 추가적으로 뭐 이어지지 않으면서 주가 자체도 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도 좀 추가적으로 강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연준이라든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제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굳이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 비트코인 가격이라도 차라리 많이 올라가야 된다. 뭐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구체적인 게 없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면 이게 이제 단발적인 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근데 디지털 화폐는 결국에는 계속 디지털 화폐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뭐 성장성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테마성으로 엮이는 게 더 좋은 흐름이지만, 그 테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어떠한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. 그런 거를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
로지시스는 6,900원에 사셨다고 하시니까 오늘 장중에 그래도 손실을 꽤 많이 줄인 가격대까지 뭐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뭐 오늘 거래량이 좀 실렸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추이 자체는 상승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래량 이렇게 실리고 나서 한 2주 동안 지켜보고 한 3주 동안 지켜봤을 때 뭐 좀 팡팡 좀 쳐서 올려야 되죠. 그래서 5월 18일날 상승을 했고 5월 25일날 다시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내 밀렸고, 다시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밀렸다는 거죠.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6,000원 정도에서 한 5,700원 내지 뭐 한 6,200원 내외에서 계속 움직임을 좀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이 가격, 오늘 고점 6,600원을 돌파를 해야 7,000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화폐에 목숨을 걸기는 조금 뭐 좀 그래요. 예.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좀 보자.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은 못해도 7,000원 정도 잘 자리를 잡으면 차라리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니까 단기적으로 한 8, 9,000원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 못해도 한 5,600원 정도 러프하게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. 그리고 한네트도 역시나 추이 자체를 보시면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갔다가 이제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 추이가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만원대 사셨다고 하시니까 결국엔 1차적으로는 8,000원 유지가 되는지를 보시고 나서서 8,000원이 유지가 된다. 그러면 뭐 9,000원에서 만원까지도 한 차례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데, 이게 이제 1등 종목은 아닙니다. 1등 종목은 차라리 로지스가 1등 종목일 것 같아요. 탄력적이니까. 청호컴넷이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. 어찌됐든 그래서 한네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러프하게 봤을 때는 오늘 이제 갭으로 떨어서 시작을 했었던 가격 7,500원 정도만 유지가 되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. 이 5월 25일 날 똑같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좀 지지부진하게 유지를 못하고 이탈이 되니까 다시 하락을 한 것처럼, 그리고 나서 6월 16일 날 다시 상승을 했지만 또 이탈이 돼서 뭐 이렇게 된 것처럼,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향을 하면서 못해도 8,000원은 유지를 하고 해야 된다. 그래서 유지가 되면 9,000원 만원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이제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, 그 매수한 가격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좋을 것 같다. 차라리 로지시스를 보유하신 분은 차라리 이제 수익권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 같고, 반면에 한네트는 이제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꾸역꾸역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다. 그 이유가 문제일 것 같다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종목 상담이나 뭐 이런 거를 뭐 궁금해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, 그리고 카톡이나 뭐 쪽지 같은 거 이메일로 쪽지를 주시는 분들 한해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